자, 이제 30페이지인데요. 30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나오죠. 우리 앞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는데 그 식을 한번 봐보세요. 식을 보시면 분모가 소득 변화율이 소득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읽을 때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우리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을 잘 알아두시면 이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교재 보시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하지 수요량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과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자, 그런데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나와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해.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증가해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감소해. 소득이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량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물건을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물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상재라고 불러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이래요. 자동차, 에어컨, 아파트 전부 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근데 이런 물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사.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는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물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좋은 물건인 것 같아? 안 좋은 물건인 것 같아? 안 좋은 물건인 거예요.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이런 걸 산단 말이야.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에어컨 보세요. 에어컨. 소득이 증가하면 에어컨 수요량 증가하겠죠. 맞아요? 근데 선풍기 수요량은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소고기 수요량은 증가할 수 있거든. 근데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껍데기, 뒷고기 이런 것들은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 수 있죠? 이처럼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더라. 이런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등제라고 불러요. 열등제. 그래서 얘를 열등제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정상제를 또 이거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우등제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제와 열등제는 가격 탄력성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소득 탄력성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그렇지. 소득 탄력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 개념은 소득과 관계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가지고 정상제, 열등제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얘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정상제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격 탄력성하고 정상제, 열등제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정상제, 열등제는 무슨 탄력성에서 나온다? 소득 탄력성에서. 그런 것들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대요. 이건 아까 정상제라 그랬죠. 그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같이 증가해. 이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 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라 그랬어요?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방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정상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라는 거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커요.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자, 근데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일 땐 부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소득 탄력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거 정상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소득 탄력성의 의미,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두 번째, 정상제와 열등제의 뜻. 정상제와 열등제의 뜻. 그리고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부호를 항상 봐야 돼요.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거든.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전부 0보다 다 커. 0이거나 0보다 크거든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본다? 부호부터 본다. 부호.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2 돼 있으면 정상제구나. 마이너스 2 돼 있으면 얘는 열등제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이제 적는 내용이 이제 제가 적을 텐데요. 요 지금 제가 여기 적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이거는 좀 필기를 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탄력성을 잊어먹을 만 할 때마다 봐야 돼. 중요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시험에 딱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배웠던 거를. 네. 자,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얼마 줄어드는지는 모른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야. 0.5. 그럼 수요량은 이제 몇 퍼센트 감소할까요? 이거는 말할 때가 안 나갈 거예요. 뭐 얼마 줄어들까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탄력성은 0.5야. 그러면 수요량은 몇 프로 줄어들까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나타내니까 0.5니까 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한 것보다는 반만큼 수요량이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아까 탄력성 2일 때는 10% 변하면 20%였잖아. 맞습니까? 결국 이 둘이 곱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곱하면 이게 나와. 맞아요. 왜냐하면 시기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이게 되잖아. 이 둘이 곱하면 이거잖아. 탄력성하고 가격 변화율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한다? 5%. 이 두 개 곱하면 돼. 아직 탄력성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가격이 변한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0.5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한 거에 비해서 반 변한다는 얘기니까 5% 변하겠죠. 맞아요?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 수요량 얼마 변합니까? 조금 전처럼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 수요량 변화율을 구해라. 또는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는 이걸 딱 비워버려. 이걸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식. 숫자가 지금 3개 나오잖아. 3개. 숫자가 3개 나올 때 2개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1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얘를 비워둘 수도 있어요. 이거 2개 가르쳐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어. 이거 나누면 이게 나오겠죠. 이거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한 번 봐가지고 안 돼. 집에 와서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탄력성이 결론이야.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거 구하려고.
자, 그 다음에 소득이 10% 증가했어. 소득이 10% 증가했어요. 그럼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야. 0.4. 일단 플러스다, 그죠? 플러스죠. 소득 탄력성. 아예 정상제구나. 정상제구나.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는 정상제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수요량은 알려고 해야 된다, 지금. 수요량 어떻게 될까? 그럼 소득 탄력성 2라고 그래보자. 2. 그럼 소득이 10% 변했을 때 탄력성이 2야.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20% 변하잖아. 그럼 0.4면 어떻게 되는데? 4%. 2는 편하니까 잘하고 0.4는 어렵다니.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앞으로 계산기 항상 들고 다니세요.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럼 안 되면 10 곱하기 0.4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식을 얘기해 주세요. 식을. 10 곱하기 0.4. 10 곱하기 0.4. 식을 알면 되잖아. 그죠?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4%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소득 탄력성이 0.4이다.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물어본다고요. 또는 소득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4% 증가했다. 소득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돼. 내가 그냥 막 갖고 놀아야 돼, 앞으로. 숫자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갖고 놀아야 돼요. 왜? 그럼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오니까. 요까지 했어요, 지금. 소득 탄력성까지 공부한 게.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알려고. 자,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요.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랐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그랬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3%가 증가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안 변했어.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어.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1개 나옵니까? 부동산이 2개 나옵니까? 부동산이 2개 나오죠?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 1개 나오고 있고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잊어먹지 마세요. 부동산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차 탄력성 물어봐요. 이때 관계되는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물어봐.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봐. 깊은 관계 그러면 안 돼. 관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둘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둘은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대체제인 거 아시겠어요? 오, 좋아요.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한 번에 다 감면해 드릴게요. 대체제야. 자,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 오피스텔 못 사겠다. 아파트 사야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둘은 대체 관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2개 나와. 이 다른 물건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재화인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다른 물건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부동산이 2개 나와. 2개. 가격 탄력성은 그 물건이고 그 물건이야. 소득 탄력성은 소득하고 수요량이야. 교차 탄력성은 다른 물건 가격 변화하고 해당 재화 수요량 변한 겁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3이 되는 거죠. 10분의 3. 여기 있는 게 다 분자야. 분모. 여기가 뭐가 돼? 분자. 수요량 변화율이 다 분자예요. 분자. 여기가 다 분자야. 왼쪽에 있는 게 다 분모예요. 원인이 분모. 결과가 분자.
그럼 교차 탄력성은 10분의 3이다.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때 아파트 수요량도 증가했잖아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그래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다. 아까 이게 대체제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